시아버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들 눈을 피해 제 앞으로 들어온 부회금 봉투를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동서를 보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저를 무시하고 짓밟던 그 얌체 같은 얼굴이 그날따라 유독 얄미웠습니다. 오늘은 그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낸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동서는 시집 온 첫날부터 저와는 달랐습니다. 친정이 부자라는 이유 하나로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저는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명절마다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만 동서는 늘 늦게 나타나 거실에서 과일만 깎아 먹었습니다. 형님, 사람은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야죠. 애들 옷 좀 사입혀요. 저게 뭐야, 창피하게. 제 남편은 장남이었지만 너무 착하고 물러터져 동생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 그러니까 동서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 나섰을 때 시부모님은 장남인 제 남편 몰래 논 팔고 밭 팔아 그 돈을 고스란히 동서네에게 쥐어줬습니다. 저희는 그때 아이들 학원비가 모자라 제가 식당 일을 몰래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서네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운이 좋았는지 금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동서의 콧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에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계약했어요. 형님네는 아직도 그 낡은 빌라에 살죠. 어떡해? 명절마다 제 앞에서 번쩍이는 금팔찌를 흔들며 얄밉게 웃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 남편은 그저 허허 동생이 잘 되니 좋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40년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 사업 자금을 대준 것도 모자라 15년 전 동서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날 지경에 처했습니다. 동서가 그날 밤 저희 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요. 2억, 딱 2억만 있으면 막을 수 있어요. 금방 갚을게요. 남편은 쩔쩔매며 시부모님께 가보자 했지만 동서는 시부모님이 알면 남편이 죽는다며 저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 금방 갚겠다는 말이 15년이 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 2억은 사실 저희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모아둔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친정 부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쓰시려던 작은 땅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혹시 몰라 차용증을 받긴 했지만 동서는 그 차용증을 쓰면서도 비웃는 듯 했습니다. 형님, 우리 사이에 뭘 이런 걸 써요. 참 쪼잔하게. 그 2억으로 동서 남편은 위기를 넘겼고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억은 고스란히 저희 부부의 빚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식당 일에, 공장 일에 닥치는 대로 일하며 10년이 넘도록 그 이자를 갚아나갔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불같이 화를 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불이었습니다. 동서에게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동서는 늘 바쁘다, 힘들다, 돈이 묶였다며 딴소리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언니, 지난 일은 좀 잊어요. 우리 사이에 쪼잔하게. 그거 2억 아니었잖아요. 한 5천이었나? 제 피눈물 같은 2억이 동서에게는 쪼잔한 돈, 기억도 안 나는 5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동서와 인연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에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봐야 했죠. 시간은 그렇게 흘러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동서네가 똑하니 차지하고 앉아 마치 자기네가 상주인 양 행세했습니다. 조문 오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작은 사모님 고생 많으십니다 했지요. 제 남편은 묵묵히 손님을 맞았고 저는 부엌에서 땀을 뺐습니다. 아이고 형님은 이런 일이 어울려요. 저는 손에 물 묻히기 싫어서. 그 와중에도 동서는 제 속을 긁었습니다. 그러던 동서가 제 지인이 제게 따로 건넨 부회금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언니, 이따 한꺼번에 정산해야 해요. 일이 줘요. 그 순간 40년간 눌러왔던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시아버지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동서가 또다시 시어머님을 구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버님 가셨으니 저 강남 아파트는 제 명의로 해주셔야죠. 아시죠? 큰형님네는 지금까지 받은 것도 많으시잖아요. 시어머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40년간 장롱 깊숙이 간직해온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동서, 혹시 15년 전에 나한테 2억 빌려간 거 기억나?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형님? 농담도 참.
농담 아니야. 여기 동서가 직접 쓴 차용증. 그때 동서 남편 부도 막아주려고 내가 친정 부모님 노후자금 손대서 만들어준 돈,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동서가 직접 도장 찍었잖아.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무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저 저희가 대출을 조금 받은 것으로만 아셨죠. 언니, 그거는 그때 어머님이 나중에 다 해결해 주신다고. 어머님이? 어머님은 동서가 나한테 돈 빌린 거 모르시는데? 시어머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가,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왜 형님한테 돈을 빌려? 동서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아니, 언니, 제발 한 번만. 뭐가 한 번만이야? 그때 제 남편이, 그 착하고 물러터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재수씨, 그동안 우리 집사람한테 함부로 대한 거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바보 같아서 참는 줄 알았지? 아니, 내 아내 속 썩는 거 보기 싫어서 참았어. 근데 이건 아니지. 어떻게 사람 목숨줄 같은 돈을 하지고. 남편은 제 손에 있던 차용증을 받아들고 동서 앞에 내밀었습니다. 당신네가 지금 사는 그 강남 아파트, 그거 우리 아내 피눈물이야. 이자 필요 없어. 원금 2억, 일주일 주지. 못 갚으면 이 차용증 들고 당신 남편 회사로 찾아갈 테니까. 동서는 결국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그간의 만행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줄도 몰랐고 하시며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일주일 뒤 제 통장으로 2억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자마자 남편과 함께 친정 부모님 산소에 갔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야 그 돈 갚아요. 미안해요. 너무 늦었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40년 묵은 채증이 한순간에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편에 서주었다는 것, 무엇보다 제 자신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 믿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기에 당연히 이해해줄 거라 여겼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골마 터진 상처는 그 고름을 짜내기 전에는 절대 새살이 돋지 않는 법입니다. 때로는 침묵보다 정확한 말이, 묵묵한 인내보다 단호한 행동이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인 상처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상처를 마주할 용기를 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더보기란의 이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